막말 발언에 소속 간부의 갑질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창원시도 출자 출연 기관장들에 대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 부산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호 가치가 높은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이 확인됐는데도 창원시는 숙박시설을 더 짓도록 사업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사업자가 이번엔 건축물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창원시가 형사 고발했습니다. 진주 삼성교통이 결국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표준 운송 원가가 적정하냐는 건데 진주시와 삼성교통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사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최근 막말 발언에 소속 간부의 갑질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창원시도 출자 출연 기관장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을 비하하고 마산 사람 일부 맹목적인 그런 꼴통 사람들은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관장이 수영장에는 못 들어가겠는데 남자들 많이 보려고 그래 안 해요.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 출석한 허환구 이사장.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막말 발언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마산 야구장을 마산이 안 들어간 데에서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고 제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꼴통이라고 분류한다면 말씀이 안 되죠. 그래서 허 이사장은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저도 마산 사람으로서 야구 발전에 참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지적에는 한 발 뺐습니다.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는 뜻은 직을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야말로 이 운전대 잡자마자 참 이게 급발진한 이런 경우처럼 실수를 한 겁니다. 정말 그 큰 실수를 해가지고. 공단 간부들의 골프 연습장 갑질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골프 연습장에 그 간부 직원이 갑질로 했다 해서 또 직원이 감사실에다가 징계 요청 투수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단이 갑질 행위를 적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허 이사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인사위원회에다가 그 징계 조치하라고 넘겼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산하기관이 더 이상 퇴직 공무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 등 뚜렷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남경찰청 현장활력회 23개 경찰서와 지방청 대표 회원들은 오늘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설관리공단 허환구 이사장이 최근 음주운전 발언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경찰관이 봐줘 빠져나왔다는 허환구 이사장의 발언은 경찰의 음주 단속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경찰관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며 허 이사장의 음주운전을 봐준 경찰관이 누군지 밝히고 경찰관의 자부심을 훼손시킨 것에 공식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호 가치가 높은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이 확인됐는데도 창원시는 숙박시설을 더 짓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창원시가 해양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인 마산 하포구 구산면 일대입니다. 해안선을 활용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지어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자연 경관과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인접지에 바로 법정 보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저감 대책을 하더라도 급경사지의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정 보호종을 보호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해양관광단지가 들어설 이곳 구산면 인근 바다는 진동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고 멸종 위기종인 갯개와 기수가을 고등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시는 멸종위기종이 뒤늦게 발견됐고 지난달 환경보호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환경단체, 시민단체하고 우리도 협의를 해가면서 100%는 수용 못하지만도 어느 정도 수용해 주려고 또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들어 당초 계획보다 숙박시설을 170여 개 더 지을 수 있도록 조성사업 변경 계획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을 지을 곳은 경사도가 20도를 넘는 급경사 지역이 절반을 넘어 환경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당초 승인된 협약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조성계획 변경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산업을 키워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좋은 취지가 자연 환경을 해치는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철저한 여론 수렴과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사업자가 이번엔 건축물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창원시가 형사 고발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지상 6층, 지하 5층 규모의 봉암유원지 예식장.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축의금 접수대 하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건네자 식권 2장으로 바꿔줍니다. 신랑 측? 예, 알고. 두 명이라서. 예식장은 이미 하객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예식장 3층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각종 음식들을 예식장 하객들이 접시에 담아 가져갑니다. 주방장들은 즉석에서 조리도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식장 대표는 예약자가 다른 웨딩홀을 잡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영업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굳이 그레이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쪽도 있고 솔직한 게 아닌데 나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창원시 확인 결과 사업자는 지난 19일과 20일 각 한 건씩 예식장 영업을 하며 예식홀과 주차장 등 모두 4개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사용 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지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이미 고발돼 있고 또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선 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창원시는 불법으로 예식장을 사용한 혐의로 주식회사 명신개발 대표 이모 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진주 삼성교통이 결국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표준 운송 원가가 적정하냐는 건데 진주시와 삼성교통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사태의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된 시간에 시내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하지. 저 사람들이 시간 있는 차를 갖다가.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택시를 부르고. 어느 정도 기다리셨습니까? 버스? 아니, 한 20분 기다렸어요. 버스 파업도 전세버스 투입 사실도 모른 채 할머니는 평소 이용하던 버스만 마냥 기다립니다. 값이 차도 오늘 듣고 있느냐. 이자야 돼. 표준 운송 원가의 재산정을 두고 진주시와 마찰을 빚던 삼성교통은 마침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교통의 파업으로 32개 노선 버스 91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전체 버스 운행의 40%에 해당합니다. 표준 운송 원가로는 최저 시급도 못 맞춘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최근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단 삼성교통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연장 근로 자체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 자체는 조금 오류가. 노조는 진주시가 불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표준 운송 원가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임금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진주시는 최저시급 준수와 재정 지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버스 업체들은 최저시급 규정을 지키면서도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인당 월 평균 5, 60만 원이 많은 임금을 만약에 하면서 회사 적자를 냈다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죠.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관련 용역 보고회가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파업은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율곡면 자율방범대원 30만 원, 덕곡면 포두경로당 구자욱님과 회원들이 21만 원, 거창군 고재면 탑선마을, 손항마을, 계명 1구마을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쌍책면 농악단원, 내촌마을, 성산 할머니경로당, 내촌경로당, 함안군 가야읍 한월동호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율곡면 한곡 2구마을, 물림 1구 경로당, 명전 1구마을 석한용님, 합천군 가야면 황산 2구 부녀회, 밀양시 부북면 동안마을 여성경로당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조만간 서부 경남 KTX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경수 지사가 서부 경남 KTX는 창원권을 포함한 경남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가진 현안 점검 회의에서 창원도 서울에서 오면 멀게 느껴지는 교통 오지인데 서부 경남 KTX를 이용하면 지금보다 20분에서 30분 단축될 수 있다며 창원 마산권과 함께 서부 경남 KTX와 연계한 사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열린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스마트 산단 시범단지를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약간의 훈풍이 불고 있고 정부가 함께 해준 제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선 스마트 산단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2년까지 스마트 산단 10곳을 조성할 계획이며 다음 달까지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국가 산단 2곳을 우선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성산 지역구를 정의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의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면 민주당이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당원들은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문재인 정부 3년 차의 국정과 김경수 경남도정, 허성무 창원시정 성공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우 전 원내대표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제와 통영, 고성행정협의회가 오늘 고성군청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고용산업위기지역 연장과 TF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새 지자체는 또 접경지역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과 관광 마케팅, 농특산물 장터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고성 3산 통영 도산 간 교량 가설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 골재 채취 점사용료 배분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풀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오늘 2층 회의실에서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경찰청은 올해 준비한 생활안전과 여성보호, 교통안전 등 6개 분야에 대한 치안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치안 정책에 대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인권에 중점을 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에 통영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5곳이 선정됐습니다. 통영시는 욕지면 산등 상리 하리항과 한산면 용초 죽도 진두항, 도산면 가오치항, 욕지면 연화 우도 동두항, 사량면 진촌항 등 5곳이 선정돼 624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해 어촌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투자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도내에 500억 이상을 투자해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 달에 한 명당 100만 원씩 3년간 최대 100억 원까지 정착 지원금과 부지 매입비 30%를 지원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투자 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도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설비 투자 금액의 5%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미인가 노선을 운행한 부산교통에 대해 진주시가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도 유가 보조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MBC 경남 보도와 관련해 진주진보연합이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진주진보연합은 오늘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 유가 보조금 지급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부산교통에 대한 비호 행위라며 그 바탕에 진주시장과 부산교통 대표가 친인척 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본부장의 나공주 국립공원 연구원장이 가야산 국립공원 사무소장에는 김경출 국립공원 시설처장이 각각 취임했습니다. 신임 나공주 본부장은 세계도에 위치한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김경출 소장은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한 가야산의 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소통하는 국립공원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